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조금 전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대화 내용도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개의치 않겠다고 한 러시아.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세계부처 개각을 단행합니다. 여당은 야당의 막무가내 공세에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갖춘 소신 있는 인사들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에서는 구태 인사, 한심한 인사, 막말 인사들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구한말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남성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MG 조폭과의 연관성 여부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면서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중에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일째 단식을 이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내 당 대표실로 단식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다음 주 초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약 7조 원 늘어 2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택급 자금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의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차츰 물러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영동에,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만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화면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네,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속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후 1시쯤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낮 12시 30분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외신에 들어온 화면을 보면 두 정상이 40여 초간 악수를 하면서 간략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여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이곳이 러시아의 최신 우주기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따뜻한 환영과 초대에 감사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대면 만남은 4년 5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한 것인데 북러 정상회담은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교독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도착해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RBK도 김 위원장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도 김 위원장이 어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해 러시아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인 공공보건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것은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에 온 것에 의미를 두며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이 오늘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43분쯤부터 10분 동안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은 각각 6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딱 2주 만입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고 지도자가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며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북러 정상 애초 회담 장소로 거론됐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고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정상들의 회담 장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겁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두 정상이 만남의 장소로 선택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러시아로 동쪽을 뜻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5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양에서 따져보니까 약 한 27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열차로 무려 3박 4일을 달려간 건데요. 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소련 시절의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가면서 공들여 건설한 곳입니다. 2016년 4월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최첨단 시설입니다. 지난달에는 옛 소련 이후 약 반세기 만에 무인 달 탐사선인 루나 25호가 바로 여기서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간 로켓, 인공위성 등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해온 우주대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루블짜리 지폐 뒷면에 등장할 정도로 러시아가 얼마나 이곳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3차 발사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물 창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순방에 정찰위성을 담당하는 박태성 당 과학교육 비서를 대동한 것도 러시아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하바롭스크 주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장소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 주에는요,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 잠수함 같은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있습니다. 군부 핵심 인사를 대거 대동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가 다녀간 길을 따라가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러시아 방문, 러시아의 강점이자 북한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첨단 군사기술이 집약된 장소들이 예상 방문지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러 군사 밀착을 우려하는 서방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고위급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하며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쓰이는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해 수출 통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저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Second, we need to continue to prevent countries that threaten or undermine our national security and violate human rights from obtaining the weapons and technologies. 미 국무부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중국이 북러 사이의 일이라며 선을 그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 반응에 대해선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nd we will monitor what happens and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to hold those accountable if necessary.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무기 지원은 불필요한 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We would call on North Korea to meet its previous stated public commitments not to supply weapons to Russia, which will only end up prolonging the unnecessary war.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대표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랜섬웨어와 암호화폐 해킹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동맹과 협력을 확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크렘린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유엔 제재를 풀 수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 보스토친의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정상회담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예. 서로 인사를 나눴고요. 정상회담이 바로 오늘 열릴까요? 아니면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예. 굳이 아마 한 차례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한 차례 아마, 만나지 않고 예, 두 차례도 왜냐하면 만날 수 지금 있다. 예,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네. 단막극으로 하면 좀 싱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밥도 먹을 것 같고 단독 만찬은 준비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예. 이제 확대 회담, 뭐 소인수 회담, 단독 회담 뭐 이런 식으로 예. 1년에 이제 회담을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만났으니까는 뭐 오늘 뭐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예, 오늘 회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네. 이번 회담의 특징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금 이 두 악동에 해당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예. 이 김정은 푸틴의 역습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스토친이라고 하는 곳이 의미하는 건 북러 간의 ICBM 핵 협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죠. 네. 선을 자기들을 압박을 하면 북한에게 금지된 금기를 넘겨줄 수 있다는 압박. 예.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부족한 첨단 분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한미에 대놓고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 장소가 상징하니까요. 예. 그리고 인공위성은 어쨌든 뭐 북한은 발사체에는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만 네. 인공위성 자체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기술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 사실은 이제 그 한미와 국제사회를 동시에 압박을 하는 거죠. 예. 크렘린궁 발표를 보면 양국 간 아주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민감한 영역이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이제 결국 드러내놓고 뭐 탄약을 받겠다 이럴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지금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갔지만 예. 또
또 인공위성을 돕겠다고 그랬지만은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네. 핵기술, 뭐 핵잠수함 기술, ICBM, 인공위성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MOU나 협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보이면서 실제로 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북한산 탄약과 러시아의 식량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서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겉으로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혹은 뭐 포괄적 협력을 하겠다, 군사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해는 놓은 다음에 예. 내용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탄약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비료 혹은 이제 재래식 전력, 현대화 이런 게 될 거고요. 예. 우주 기술이나 첨단 기술은 협력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북한이 받아들이려면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겉으로는 상징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압박을 하고 네,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로 급한 걸 주고 받겠죠. 그렇군요. 혹시 지금 YTN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저기 좀 화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화면에 보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기지 내부를 같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고 예. 있고요. 예. 주변에 같이 함께 동행했던 간부들도 보이거든요. 예. 보면 리병철, 박정천, 박태성 비서, 조춘용 공업부장 보면 핵잠수함 군사위성 담당자들도 다 갔거든요. 예, 예. 예. 그럼 관련 기술을 좀 전수받고 싶다. 그리고 관련해서 논의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논의는 하겠죠. 예,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북한의 희망 사항이고요. 네. 지금 어떻게 그 시계추를 돌려보시냐면은 이 전승절, 북한이 자칭 전승절이라고 할 때 쇼이구 국방장관이 갔었죠. 예, 북한에. 예. 예. 그때는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산 장비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의 대자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에게 보여주는 거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지난번 전승절, 북한 전승절 때는 이제 러시아 대표단에게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딜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지만, 네. 그러나 그런 핵심 기술을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이런 상황에서 통째로 넘겨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 예. 협력은 하겠지만, 네. 그러나 당장 급한 건 탄약과 서로 예. 주고받는 급한 걸 주고받는 게 이제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전 환담 나누고 기지를 둘러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1차 회담, 2차 회담이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안보리 대북 제재 이 해제 관련해서 북한과 공조하겠다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 예. 국무부가 강하게 부인하고 절대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유엔 안보리 체제가요. 네. 5개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예.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있는 제재도 해제가 불가능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저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제재, 예. 북한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는 러시아도 찬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러시아가 제안을 할 것 같고 예. 이 제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여건을 중국하고 협력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희박하지만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만 네. 대북 제재에 참여했던 걸 무효화하는 선언도 있어요. 예.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무효화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인도적인 목적에서 이러저러한 협력을 한다. 이런 식의 협력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요. 공동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공동 성명 가능성이 있고요. 그 지금 우리는 북러 관계 뉴노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양국이 소련 해체 이후로 새로운 이 관계를 격상하는 물론 다 그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적 조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략적,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 이런 관계의 성격을 한 등급 높이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군사협력 부분은 아마 명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넣겠지만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 경제,
농업, 뭐 관광, 포괄적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정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16일 날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14일, 15일, 16일 사흘간의 일정이 좀 비어 있잖아요. 예. 야, 먼저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나면 구체적으로 무기 수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아마 얘기가 이제 그 핵심적인 얘기는 다 끝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 오래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 나머지는 아마 꼼소몰스크나 아무르 같은 군수공업지대가 있는데 네네. 여기를 이제 쇼이구 장관이 안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 예. 유대인들이 이제 이쪽을 둘러볼 거고 늦어도 푸틴 대통령은 내일은 이제 떠나겠죠, 모스크바로.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예. 그 이후의 일정은 이제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양국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곳들을 이제 순방을 하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거의 2박 3일, 3박 4일 가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회담만 하고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아버지가 방문했었던 그 하바롭스크 주에 있는 군수 공장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예. 쇼이구 장관이 직접 안내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가서 같이 보여주고 어떤 걸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첨단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징적인 압박이고 중장기적인 뭐 MOU 체결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갈 거고요. 예, 예. 또 합의라도 러시아가 뭐 핵심 기술을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고요. 예, 예. 지금 급한 건 이제 탄약 식량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특히 공군력 같은 경우는 미국 29기, 아. 러시아는 이게 재고가 남거든요. 부품이나. 그다음에 예.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SU-35거든요. 예. 우리 공군에 대항할 수 있는 수호기죠? 이런 기체를 예, 원하고 수호이 35 같은 거 이런 기체들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은 넘겨줄 수는 없지만 네.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수 지원을 받는다면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겨줄 수 있다. 이런 쪽에 이제 네. 행보가 이번 군수 공장 지대를 순방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소식을 중국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의 스탠스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한미일 대 북중러 그러는데요. 네. 북한과 러시아하고 중국은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악동으로 낙인을 시켰지만 네. 고립돼 있죠. 예. 그러나 중국은 고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오히려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 러시아는 뭐 눈치 볼 게 없지만 예. 중국은 서방이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구구절에도 급이 낮은 대표단을 보냈고 네. 지금 미국과 이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북중러 연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요 조금 전 만났고요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다라는 입장도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오늘 단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바꾸는 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고려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게 두려워 교체하려는 거라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도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해 국민 분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 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국방부 장관 인사에 대한 얘기는 애초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기 전부터 나왔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수로 생길 안보 공백을 좋아할 건 북한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고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도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사안을 핑계삼아 오로지 국정을 발목 잡겠다며 방탄 탄핵을 운운한 것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줄여보려는 꼼수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오늘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네요. 네, 여야는 오늘 오전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를 다시 열고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내용은 빼고 일단 비쟁점 사항만 합의했는데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선 학생의 교사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생기부 학폭 기재로 학교 내 소송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에 여당에선 경각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교권 침해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생기부에 기재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개전의 정의 뚜렷하면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있고요. 생기부 등록도 선생님들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의 철학,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늘 합의에 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관련 쟁점도 합의되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일단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긴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보다 6조 9,307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5달 연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8월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 9조 7천억여 원 증가 이래 25개월 만에 가장 큰 월별 증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8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41억 원,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치를 봐도 역시 한 달 전보다 6조 2천억 원 늘며 5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7조 원 늘었고요. 이에 따라 기타 대출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설 정도로 최근 가계부채 원인으로 지목된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기본적으로는 올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늘어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매 계약과 대출 사이 시차를 고려하면 지난 5, 6월에 거래된 주택자금 수요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50년 만기 주담대나 인터넷 전문은행 주담대의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나 금리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증가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오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 규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통상 9월은 추석 연휴 등으로 영업 일수가 적어 가계대출 증가 폭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향후 주택경기 흐름과 함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어느 정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 추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가계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업대출도 늘었다고요? 네, 앞서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은 8조 1,749억 원 증가한 1,226조 9,2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8월 증가의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대기업 대출은 우량 기업의 운정과 시설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꾸준히 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 수요와 은행의 기업 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업들이 회사채 등 직접 금융보다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고 은행들도 완화적 태도로 기업 대출 문을 열면서 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영동에,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어제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고 다른 지역도 낮 기온이 모두 30도 아래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9월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며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가을 장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교차하면서 동해안에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용오름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촬영된 화면인데요. 회오리 모양으로 형성된 거대한 물줄기가 바다에서 상공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용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하면 비가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또 비가 얼마나 내립니까? 네, 우선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 영남의 많게는 70mm 이상, 수도권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휴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강수량이 예보되지는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는 가을 장마의 영향권에서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몸을 엄청 부들부들 떨어요. 온몸을 떨어요. 아, 그래서 마약범이구나 그래갖고. 마약 투약하면 인정하십니까? 순진 경찰관 사고 난 원인이 뭡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아주 좀 러프한 계산이지만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마약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도 사실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지금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강남에서만요. 잇따라 이 마약 관련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고가의 외제차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고가차 소유주죠. 그렇죠. 근데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했는데 실제로 마약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금 방금 앞서 영상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근데 비틀비틀한 남성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관련인데 일단은 9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남성이 비틀비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또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뭐 술에 취한 것보다는 조금 뭐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 남성이 이제 9월 11일 7시경에 네.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신사동 쪽의 음식점 앞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혐의가 이 남성이 이렇게 일이 있기 전에 4시 반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쪽에서 주차 시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이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성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그 다음에 3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렇게 몸을 떨고 있었고 이게 좀 확인을 간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신체에서 지금 필로폰, 엑스터시, 그리고 케타민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일단 혐의가 특수협박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간이 검사에서는 일단 마약이 검출이 됐는데 요 마약이 지금 마약 혐의는 포함이 안 됐네요. 예, 일단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돼 예. 있는데 범죄 혐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운전을 예. 했는데 면허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간이검사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특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영장 신청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조금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이게 혐의가 명백하지 않게 되면은 네. 그것 때문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에서 검출된 이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지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장에는 담을지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장 심사 받는데 구속될까요? 그 부분은 그 구속의 여부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 남성이 이 재판부에서 봤을 때 뭐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많이 벌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인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일단 4시 반에 한번 이렇게 특수협박을 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조심스럽게 되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지난 2일엔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 행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 신모 씨도 구속됐는데 이 남성도 마약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예. 당시 사실관계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예. 2023년 8월 2일에 이제 오후 이제 저녁경이죠. 저녁경에 그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 쪽을 덮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끼게 돼요. 그래서 예. 사람이 끼게 돼서 굉장히 크게 이제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엔 뇌사 판정까지 받게 아유,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남성이 차에서 내릴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검사를 했는데 마약류가 또 이제 검사가 검출이 된 거죠. 그것도 네. 이제 국가수 검사에 따르면 7정이나 이렇게 좀 투약한 게 나왔고 이 당시에도 이 남성은 이 당시 자기가 이게 이렇게 투약을 한 것은 맞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고 병원에서 정당히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피부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주차하다 시비 붙어서 잡힌 30대 남성 그리고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가 행인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 모두 일단 마약류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병원 치료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7종, 3종인데 그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네. 뭐 만약이라도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들만 검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정당한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의 투약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롤스로이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남성이 2월부터 해서 총 16번이나 이런 좀 약물을 투약한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게 좀 불법적인 투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남성은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재판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 올라간 죄명은 아직 마약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추후에 좀 보강해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또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예. 뭐 저희가 수면 마취 같은 걸 받으면 프로포폴 같은 걸 예전에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포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취제의 용도라든지 진통제의 용도로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들을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마약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 위반이 있다고 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이건 투약을 한 병원에도 당연히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네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사건 같이 짚어보고 있는데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 같은 경우에 집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고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 돈을 조직 범죄와 관련된 수익,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던데 근거가 뭡니까? 예, 지금 이 롤스로이스 남성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신모 씨로 지금 예. 알려져 있는데 이 신모 씨에 대해서 이 추가적인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예. 이 주거지에서 현금 1억 원 이제 돈다발이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는 이 신모 씨가 이렇게 돈을 굉장히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 그 차량도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뭐 본인 소유는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소위 MG 조폭이라고 불리는 요즘 이 신흥 조폭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 신 씨 같은 경우에는 코인 관련 사기로도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있었던 경찰 그 추락 사망 사건이요. 지금 추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원래는 8명이었다 12명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매한 것을 경찰이 확인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27일에 있던 사건인데 예. 이 경찰관이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면서 이게 사건의 발단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이 집에 있었고 이게 21명으로 지금은 파악이 되고 21명까지 있습니다. 예, 늘었어요? 2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이 집 안에 마약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약 관련 수사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망에 대한 경위 이런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이 장소를 제공했던 정모 씨 그리고 이제 이 명단을 이 초대 명단을 작성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 당시 이 남성들이 왜 모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생일 파티가 있어서 이 정모 씨와 이모 씨가 하루 차이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위해서 모였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총 3가지 사건을 지금 짚었는데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게 7종류, 그리고 람보르기니 사건 피의자 3종류, 그리고 경찰 추락사도 그렇고요. 또 배우 유아인 씨도 최소 7종류 투약한 걸로 알려졌더라고요. 이만큼 마약을 우리가 구하기 쉽고 또 많이 퍼져 있다는 건데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 사건들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마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조금 사회에 많이 만연돼 있다 이렇게 조금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금 앞서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수돗물에서도 마약류가 검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 100명 중에 1명이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마약이 어느 정도 이상 퍼지게 되면 정말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그 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더 적극적으로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마약이라는 게 그 일반인이 쉽게 구해서 이렇게 투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약이 있고 병원에 가서만 맞을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마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의약품 쪽이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 마약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투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달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병원에서 투약을 많이 하는 곳들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검거가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일반 개인들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이 뭐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검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종 수사 기법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마약과 관련이 있는 여러 범죄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며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에 머물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밑돌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날씨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가 지금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 영남의 많게는 70mm 이상, 수도권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낮 기온이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와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후 휴일까지 사흘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세계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막무가내 공세에 밀리지 않는 전투력 갖춘 소신 있는 인사들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에서는 구태 인사, 한심한 인사, 막말 인사들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구한말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개각 단행 관련 소식은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